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수익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등록을 했는데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단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히 경매로 단기 매도만 하려고 법인을 만든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법인은 아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세금도 매매 사업자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저도 법인은 공유 오피스나 토지, 상가,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고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가 있죠. 사실 어떤 방식의 투자든 수익만 만들면 되지만 내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최근에 교육생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통해서 투자금이나 대출 그리고 예상 매도가를 보시고 아직 개인 매매 사업자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도전하세요. 자, 그럼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 대표적인 장단점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매매 사업자의 대표적인 장점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취득한 후에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죠. 세 번째로는 사업체 유지를 위한 부수 비용이 없고 네 번째는 개인 매매 사업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DSR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점도 알아야겠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니까요. 첫 번째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초과다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일 수도 있겠죠. 그 소득이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기본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세 세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은 절세 효과가 없으니까 입찰 물건 찾을 때부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찾아서 단기 투자하시면 되겠죠. 단 앞서 얘기했듯이 높은 연봉인 분들은 배보다 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누진세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전문 세무사 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단기 투자가 가능한지 두 개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죠. 1월 30일에 2억 2,999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매매 사업자 대출로 2억 200만 원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낙찰가의 약 88% 정도 대출이 나온 거죠. 이 물건은 현재 명도 진행 중인데 전세 낀 물건하고 저층 매물을 제외하면 2억 6천에서 3억 1천 정도까지 나와 있고 물론 수리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억 7천에서 8천에는 무난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은 약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타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약 3천 정도 투자해서 목표 매도가로 매매를 했을 때 4천에서 5천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파트도 소액으로 단기 투자하려고 낙찰 받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첫 번째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아파트고 작년 11월에 1억 2,88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아무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입찰자들이 좀 더 몰리겠죠. 이 물건도 매매사업자 신탁대출로 1억 300까지 대출을 받았고 소유권 이전 비용 포함해서 2,800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명도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입찰 전에 올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 매물 기준으로 올수리된 물건은 1억 6천에서 1억 6천8백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사장님도 외부 사시부터 전체 올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 정도면 무난하게 매도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업자도 만들었지만 아직도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개인 매매 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게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내 상황에 맞는 대출도 알아야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 사업자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에게 붙는 사업자니까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거나 팔고자 하는 물건에 잔금을 하기 전까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는 개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주택수와 매매 사업자의 주택수가 별개로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취득세, 보유세는 개인과 같지만 집을 팔고 신고하는 세금에서 개인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매매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매매사업자 취득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개인 매매사업자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에 한 채가 있고 매매사업자로 비규제 지역 주택 한 채를 더 산다라고 한다면 1에서 3%를 내면 되지만 세 채부터는 8%, 네 채는 12%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매매사업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이시거나 비규제 지역의 1주택자이신데 내 상황이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더 선호한다, 그런 분들은 매매사업자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3주택, 4주택인 분들도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으로 단기 수익을 만들고 계세요. 매매 사업자가 다주택자에게 좋은 점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매매 사업자 대출은 낙찰가의 80% 정도 나오고 신탁으로 진행할 경우 반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개인보다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매매 사업자 대출을 여러 조건을 알아보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경매할 때 개인 대출과 매매 사업자의 대출,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경매 투자 하세요.